자, 이 설리반 미 안보보좌관, NSC 안보보좌관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스위스에서 중국의 양제처와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양제처는 중국의 외교 담당 정치국원으로 이 NSC 안보보좌관과 파트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NSC가 미국 백악관에 성명을 내고 설리번 보좌관이 지리에서 양제처를 만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요, 한국의 언론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갖다가 지금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설리번 양제처 두 사람은 이 바이든과 시진핑이가 지난 9월 9일 전화통화에서 미중 간의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연장선상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두 사람은 9월 9일 바이든과 시진핑 간의 통화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거고,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거며 그것이 만남의 주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과 중국이 좀 이상해졌죠. 화웨이의 멍 완저우 여자 그 부회장을 미국이 기소 연기로 중국으로 돌려줬고, 중국은 대대적으로 이 멍 완저우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캐나다인 2명이 석방된 이후 서로가 마치 스파이 교환하듯이 교환을 했죠.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가 한편으로는 어제 미국이 중국 간의 무역 관계 부분에 대해서 짚겠다 말했지만, 이 돌아가는 걸 보면 뭔가를 갖다가 좀 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바이든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아직 시진핑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설리반 양제처 회담 이후에 만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리반과 양제처의 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1단계 무역 합의 준수와 동맹 협력을 골자로 한 통산 전략을 공개한 것과 맞물려서 중국 측의 입장이나 또 부탁 요구 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래 추정도 됩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담에 대해서는 확인할 게 없다고 했는데, 자, 캐서린 타이 중국계죠. 미국 무역 대표부 가장 중국을 압박해야 될 자리에 미국이 중국계 여성을 앉혀놨어요. 무역 대표부 대표예요. 이 캐서린 타이가 4일날 대중통상 전략을 밝힌 데 대해 이 백악관 관계자는 타이 대표가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중국의 카운터파트와 관여할 거고 그것이 우리가 논의하는 주요 채널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지금 10월 말쯤에 중국 측이 집요하게 시진핑과 바이든의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리반과 양제처가 오늘 만나고 있는데 이 미팅에서의 주의 주제가 미중 정상회담을 10월 말에 하자.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국내 문제가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최고의 정치 행사 전인대가 열립니다.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가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전인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이 육중전회라는 겁니다. 중국의 이 시진핑이가 공식적인 임기는 2022년까지지만은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주석의 임기를 없앴기 때문에 2022년 제20대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다시 공산당 중앙서기로 당선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으로 정권을 이어갈지가 관심거리예요. 아마 그리 되게 되지 않겠나 하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중국의 전력난, 헝다 문제, 부동산 문제, 경제적 침체, 성장의 둔화 등이 시진핑에게 상당히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마리가 어디에서 잡히는가 하면 전인대나 전국 대표 회의는 어떻게 보면 요식적인 부분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6중 전회, 즉 11월 달에 열리는 이 중전회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헌법상으로 중국의 법상 최고 권력 기구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한국 국회격인 전인대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에 대한 영도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길래 실질적인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약 2280명의 대표가 미래 중국 발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대회가 5년마다 열리니까 그 사이사이에 당과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기구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인 최고 결정 기구가 중전회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자, 중전회의 지금 구성은 현재 19기인데 중앙위원 204명, 후보위원 1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위원 전체가 모여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하고 이것을 줄여서 중전회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그래서 중전회는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현재는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베이징 장시 호텔에서 이루어진다는데 이 중전회는 1년에 이제 한 차례 개최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래서 당대 직전 직후에 여러 가지 결정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에 여러 차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인선을 수행하며 이중 전에는 정부 기관 구성과 개편, 인사 방안을 논의하고 3중 전에는 경제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중 전에는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공산당 지도부 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전회마다 내용이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4중 전에는 당 건설 중요 방침과 전년도 3중 전회의 결과를 갖다가 다루고 5중 전에는 국민 경제 계획 심의를 다루고 6중 전에는 별다른 고정 안건이 없지만 당의 운명을 결정할 당 건설과 방향성에 대해서 다루고 7중 전에는 차기 전국 당대표 전체회의 개막을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중 전회와 2중 전회를 각각 당대회와 양회라는 큰 정치 행사의 부속물처럼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6중 전회가 올해 11월 달에 베이징에서 열리는데 여기는 내년 5년 만에 열리는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20차 당대회를 갖다가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3월에 전인대에서 국가주석 3기 연임 제한 폐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시진핑은 20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 3기 연임이 가능한데 이번 6중 전회에서 후계자와 관련된 지도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진핑이 장기 연임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6중 전에는 이번 6중 전에는 공산당 100주년 성과와 역사를 갖다가 총결산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중 전회가 지금 앞으로 중국 공산당에 나갈 길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6중 전회가 시진핑으로서는 시진핑의 지도하는 장기 집권하는 중국의 방향을 따라가느냐 마느냐 하는 분수령이에요. 자, 중국에도 지금 시진핑의 위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진핑이
이런 6중 전에 11월 달을 앞두고 영구 집권 책략을 꾸미고 있는데, 이러려면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보여야 되고, 그러려면 미국의 도움이 절실해서 그 이전에 10월 달에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미국 백악관의 말씀꾸러기 하나 있죠. 한국 측에 자료를 많이 퍼뜨리는 그 사람이 한국 측에다가 시진핑이가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간절히 원해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줬고, 그래서 이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될 가능성이 커요. 남북한 문제를 아젠다로 넣으려고 한국 측이 왔다 하고 지금 흥분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젠다는 뭐냐?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 부분을 문가리는 넣으려 하겠죠. 자,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면 잘 안 될 건데, 문가리는 중국 시진핑 측에다가 이 부분을 넣기 위해서 강력하게 부탁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문가리가 시진핑을 급속히 만나려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는 이 시진핑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시진핑이 한국에 올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10월 말에 로마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여기에 아마 쫓아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시진핑이 이 G20에는 불참하기로 입장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문제를 들어서 이 G20에는 시진핑이 불참하겠다. 그래서 지난해는 뭐 각종 회의를 다 화상으로 했는데, 자, 올해는 시진핑이가 여기에 참가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결정이 안 됐는데, 최종 결정은 행사 직전인 10월 30일쯤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월 31일쯤 이 G20 로마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여태까지 대면 정상회담을 했지만 중국한테 거부당했는데, 이제 시진핑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열려요. 자, 시진핑이는 11월 달 중국의 6중 전에 이걸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한다면 이 G20에서 과연 만날 것이냐, 아니면 따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바이든과 이 시진핑이 만날 거냐라는데, G20에서 만나면 이 시진핑이 좀 분칠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G20보다는 다른 장소를 택해가지고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G20는 10월 30일 날 열리네요. 자, 시진핑이가 여기를 가지 않고 별도로 11월 초에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자, 한국은 지금 머리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문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행태로든지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바이든과 시진핑의 발표로 놓게 하고, 그걸 가지고 북한 측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이후에 북한 문제 주도권을 잡고 대선 전에 한 방을 놓으려고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전부 여기에 대해서 주시하고요. 미국이 이런 문의 책략에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